의료 현장에 더 가까운 장애인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 일주일째, 환자와 가족들 상황 어떤지 이번엔 윤종술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회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단체인지부터 여쭤볼까요?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부모님들이 네. 구성된 자기 의사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 장애인 부모님들 가족들이 구성된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주일째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부와 의사단체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좀 걱정이 남다르실 텐데 연대 차원에서 좀 어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평상시에도 사실 의료 접근성이 중증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공공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힘든데 네. 이렇게 이제 파업으로 인해서 더더욱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 거죠. 네. 평소에도 예약이나 어떤 대기가 좀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더 길어지고 있다.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이를테면 간호사분들이 어떤 스케줄을 좀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많은 농산어촌에서 네. 있는 중증장애인 가정들이 수도권에 특히나 이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진료를 일주일에 한두 번 갈 수밖에 없는데요. 수술도 이 큰 병원에 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큰 병원들이 지금 파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진료나 이제 수술이나 재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연기가 되니까 실제로 네. 장애인 가족들의 당사자들에게 피부로 바로 와닿는 거죠. 뭐 음, 당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재활이나 네. 또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밀리게 되고요. 특히나 중증장애인들 재활에 밀리면 이 중증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런 재활도 또 수술도 굉장히 밀리면서 실제로 피부로 평상시에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실례지만 회장님 자녀분이 다니고 있는 병원 상황도 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전국적인 병원 상황들은 이제 지방은 그나마 좀 대학병원이나 인턴이나 내전 수련회가 없는 병원이니까 조금 네. 더 개선은 돼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저 지방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치겠죠. 아, 제가 있는 김해에는 아직까지 이런 네. 파업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네. 의사들까지 합세가 전국적으로 다음 주에 확대된다 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네. 아, 그렇군요. 혹시 회장님께서는 이 단체 회장을 언제부터 맡으셨나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회장직을 하고 있는데요. 아, 평상시에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한국 사회가 심각하고 공공의료가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다 민간 의료에 맡겨진 상황 속인데 이렇게 이제 파업을 하다 보니 민간 의료가 수도업이 되니까 90%가 수도업이 된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농산어촌에 있는 네. 민간 의료기관들은 거의 다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더 특히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대학병원 단위의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는 네. 직접적으로 수련의들이 다 이렇게 9천 명이나 지금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직접적으로 저희들 피부에 느껴지는 거죠. 그렇군요. 2003년에 장애인 교육권 연대 차원으로 이제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회장직을 맡으셨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말고 의료계에서 이런 혼란이 좀 비슷한 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이 좀 특히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는 사례 의료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에도 잠깐 이야기하고 그 전에 정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런 여러 차례 파업을 보면서도 그때마다 사실 의료 공백이 이렇게 가속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대규모로 의료 파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중환자들, 특히나 이제 중증장애인들의 중환자들은 사실은 대규모의 대도시에 있는 대학병원에 접근성이 굉장히 불안대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위기가 있는 게 처음입니다. 코로나 아, 이후에. 코로나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전 네. 국민들이. 마찬가지로 지금의 의료 파업이 코로나처럼 굉장히 중증장애인 가족들에게는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고 힘든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연대 쪽 협회 측에 좀 접수된 피해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네, 저희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피해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아름아름 피해 사례들이 막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피해된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고요. 이런 사항들은 이제 지역 의료팀에 전달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또
병원에 직접 상담해서 좀 연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진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서 그런 경중을 좀 따져서 환자들에게 좀 안내를 좀 잘 해주고 있는 건가요? 근데 경증을 따져서 안내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 다수는 지금 의료 공백 상태니까 네네. 이 전화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 사실 소통이 돼야 이렇게 전화가 연결이 돼야 이렇게 되는데 전화 연결한 부서가 아니고 네. 대학 부서도 아니고 약 부서에서 전화가 굉장히 힘들고 또 담당자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또 내포돼 있어서 네. 굉장히 지금 소통하기 힘든 상황들이죠. 아, 그렇군요. 정부에서는 어떤 그런 비상 진료 대응 체계 이런 걸 좀 잘 갖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비상 대책을 발표할 뿐이지 네. 아주 세밀하게 지역복지 차원, 지역 의료복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경우에 비상 대책은 사실상 대책이 어렵다고 보고요. 네. 큰 틀에서 진료가 부족한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 정도 선이지 아주 세부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의료 진료를 먼저 우선해 준다든지 위급 노인에 대한 의료 진료를 먼저 해준다든지 임산부에 네. 대한 의료 진료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은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 쌓여 있고 한계가 임박한 상황. 하지만 또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좀 면밀한 대응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게 회장님 말씀이신데 사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만약에 상황이 계속 연장이 된다면 증상이 좀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도움이 좀 절실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은 위기에 놓여 있는 평상시에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진료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어떤 응급 환자에 가깝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럴 때 이렇게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코로나일 때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가 생길 때 의료 접근성에서 소외대가 있는 평상시에 소외대가 있는 노인과 중증장애인과 임산부와 이런 경우에 좀 더 세밀하게 국가가 발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도 처음 대응할 때는 이런 발표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계속해서 접근되면서 이런 발표도 먼저 하고 또 어쨌든 접종도 먼저 시행하고 이런 것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병원마다 긴급 코로나 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게 진행됐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런 의료 파업 속에서 결국은 의료 접근성이 힘든 중증장애인과 그 노인과 이런 가족들에게 더더욱 위기니까요. 이런 위기 때는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을 빨리 준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당장 소통의 문제 좀 전화 연결이 잘 돼야겠다 이런 말씀이 아까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아까 연대 차원에서 좀 접수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우선에 이제 지방에서 네. 그 수술 같은 걸 이제 잡아놨죠. 장애인의 근위양증이라든지 이런 분들 구체적으로 네. 수술하지 않으면 굳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질병들입니다. 이런 이제 중증장애인들의 수술을 잡아놓은 생명과 연관된 수술들이죠. 네. 이런 수술들이 구체적으로 연기된다든지 또 연기되면서 기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파업 속에서 기약이 없을 정도로 연기가 되어버리면 네. 굉장히 지금 가족들은 난감한 거죠. 이런 근위양증이나 이런 수술을 당장 하고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실제 사례들이고요. 실제 접수가 된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또 재활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재활 시간들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결국 이런 연기들이 결국 중증화가 더 심화되고 굳어져가는 근육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네. 이런 응급 시스템 지금 국가 공백 상태인데요. 의료 시스템 이런 공백 상태를 하루 빨리 정부와 또 의료계가 빨리 합의를 봐서 빨리 어르신들이 복귀해서 이런 공백 시스템을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긴급 시스템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한계들을 빨리 해소하는 게 국가 시스템의 한 축인 거죠. 의료 지원 시스템에. 지금 회장님께서 빨리를 계속 반복할 만큼 좀 시급하지만 양측의 좀 대치 상황이 좀 거센 상황인데 그나마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지금 중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뉴스들은 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중재 움직임에 대해서? 그럼 우선 뭐 중재에 대해서 뭐 당위성이나 대표성을 이야기 언론에서 막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대표성이나 당위성 있는 걸 떠나서 국민들의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의료복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또 전 국민들의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어떤 이후의 협의는 국가도 열어놓고 협의를 하고 의료계도 조금 더 열어놓고 이후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지금 위기는 일단 복귀를 하시고
의료 공백을 해소해 주는 게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먼저 해소해 주고 네. 의사의 본분은 환자의 곁에 있는 게 의사의 본분이잖아요. 의사의 본분을 다 지킬 수 있고 또 국민을 또 그렇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당장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근본인 것 같이 시작인 것 같고 나머지 네. 세부적인 내용들 뭐 지역에 맞는 의료 의사의 지원 체계라든지 의사 수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또 정부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의료계도 좀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이후에 좀 협의에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방적으로 몇 명 증언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너네 양보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볼모로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네. 이렇게 정부 차원이나 의료계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하는 기간을 가지고 우선 복귀를 먼저 전제하고 해야만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의료 파업은 저는 용납할 수 없는 것 같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요. 네. 중증장애인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이런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세계 어떤 나라도 없는 사항들 아닙니까? 네. 한국에서만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은 빨리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1분만 더 쓰기로 하고 이번 사태의 어떤 본질, 그러니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좀 늘리려고 하고 여기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좀 의료계 현장과 맞닿아 계시는 당사자로서 의대 정원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의사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정부가 말하는 그냥 이렇게 2,000명이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네. 군 단위에 우리나라 많은 중소도시에 재활의학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대학병원으로 재활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수술도 지방의 발달장애인의 전문 치료기관들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맞춤형 의사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의사가 2,000명 정원하겠다가 아니고 네. 필요한 만큼 예를 들면 산부인과가 지역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한 거죠. 대학의학 의사가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의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 보면 이렇게 마련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과목의 의사가 필요한 만큼 그 과목의 의사를 정원하겠다. 그리고 어떤 지역의 농어촌 지역에만 배치하겠다. 네. 이런 외국의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도 이런 사례들을 가져와서 의사 정원에 또 충분히 당연히 정원이 돼야 되고 이 정원에 농산 어촌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또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오로지 대학병원에서만 진료받고 재활하고 수술한다는 이런 중증장애인 가족들의 인식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정원하되 이런 조건부를 좀 정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오늘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치 국면이지만 의사단체도 또 정부도 좀 귀담아야 될 대목들이 좀 여러 있어 보입니다. 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